미쳤다고 했습니다. 2003년 서울 한복판. 천만 도시의 심장을 멈춘다. 40년 된 고가도로를 뜯어낸다. 반대 여론 60%. 세계도 비웃었죠. 경제 손실 3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불가능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EPA 보고서. 전 세계 500건 중 완전 복원 성공. 단 한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배우러 옵니다. 대한민국을 말이죠.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여러분, 날이 참 춥죠? 오늘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시청하시고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15년을 썼습니다. 그들은 3년 만에 끝냈죠. 우리는 4,8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3억 달러로 완벽하게 복원했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10년째 같은 보고서만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뉴욕주 용커스시 환경국에서 소밀리버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2010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용커스의 생명줄을 되살린다. 시장은 그렇게 외쳤죠. 언론도 박수를 쳤고 시민들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 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듬해엔 설계가 변경됐죠. 3년 차엔 주민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진행률은 40%도 채 안 됐습니다. 회의실 벽에 붙은 그래프는 매년 아래로 꺾였죠. 빨간 선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매번 숨이 막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10년의 세월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졌죠.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제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상관인 제임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지연이군. 예산 추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자네도 알잖아. 시의회에서 이미 선을 그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라곤 보고서 작성과 회의뿐이었으니까요. 강은 여전히 회색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은 썩어가고 있었죠. 시민단체는 양방향으로 갈라져 반대와 찬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제임스 국장이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저는 얼어붙었어요. 국장님, 그게 무슨 프로젝트 중단이야.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어. 제임스 국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소밀리버가 보였어요. 여전히 죽어있는 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과거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랬어요. 세계 도시하천 복원 사례 비교 보고서 US EPA. 저는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죠. 첫 페이지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0건의 도시하천 복원 프로젝트 중 완전 성공은 단 3건.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성공한 3개의 사례가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수도 도심 복원에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의 나라가 하천도 복원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서울, 대한민국. 착공 2003년 7월. 완공 2005년 10월. 기간 2년 9개월. 총 사업비 3,900억 원, 약 3억 달러. 완공률 100%.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15년을 썼어요. 그들은 3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예산을 더 썼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효율성이 5배 차이였어요. 완공률은 100% 대 40%.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격차였죠.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 온도 3.3도에서 5.9도 정도 하락. 대기오염 35% 감소. 서식 생물종 4종에서 25종으로 증가.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그냥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되살린 거였죠.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얼마나 큰가요?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입니다. 용커스는 인구 20만이에요. 규모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청계천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지만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 새겨졌죠. 어떻게 한국은 해냈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차이일까요? 예산 집행 방식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저는 다른 논문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청계천 복원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2003년 서울시는 40년 동안 고가도로 밑에 묻혀 있던 하천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반대 여론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상권이 몰락할 것이다. 세금 낭비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대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5,000명이 투입됐죠. 68만 톤의 폐자재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청계천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도심 한가운데서 물이 흘렀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왔죠.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시민들이 그곳을 걸었어요. 지금은 하루 평균 6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제가 꿈꾸던 그 미래와 결과물이었어요. 맑은 물이 도심을 가르고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우리는 왜 못했을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였을까? 저는 다시 우리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회의록, 예산안, 진행 상황표.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시선은 처음으로 동쪽을 향했습니다. 태평양 너머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요. 거기엔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와 그들이 성공한 비밀이요. 그날 이후 저는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청계천을 입력했어요. 수십 개의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양쪽으로 고층 빌딩이 솟아 있는데 그 사이로 맑은 하천이 가로지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밤에는 오색 등불이 켜지며 각종 문화 공연을 하는 모습도 담겨 있더군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수도 한복판이라고? 외곽이 아니고?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물 위를 스치며 날고 있었어요. 물속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심 속에서 생태계가 살아있다니요. 우리가 15년 동안 못한 일을 그들은 3년도 안 돼서 이뤄낸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청계천을 다뤘더군요. 헤드라인은 비슷했습니다. 어반 미라클. 도시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청계천, 콘크리트를 걷어낸 도시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과거 청계천의 모습이 나왔어요. 검은 고가도로가 하천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죠.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2003년 서울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40년 동안 도시를 짓눌렀던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화면이 전원됐습니다. 중장비들이 콘크리트를 부수고 있었어요.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반대 여론은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60%라고? 그들도 우리처럼 반대에 부딪혔던 거군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한 반대였어요. 교통 대란을 우려했죠. 상권 몰락을 걱정했습니다. 나레이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2년 9개월 동안의 공사 과정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물줄기였죠. 하지만 점점 맑아졌습니다. 한 달 뒤, 물고기가 나타났대요. 석 달 뒤엔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생물종이 25종으로 늘어났죠. 누적 방문객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명이요? 이건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심장이 된 겁니다.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 다음 날,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제임스 국장과 몇몇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네가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제임스 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안 따라해본 모델이 있나? 동료 중 한 명인 로버트가 비웃었어요. 한국은 작잖아요. 인구도 다르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용커스는 20만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다는 거잖아. 아니요, 반대입니다.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서울은 우리보다 50배 큰 도시에서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게다가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교통량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래도 문화가 다르잖아. 로버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문화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결단하는 문화고 우리는 회의하는 문화죠. 제임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말은 알겠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 그들도 처음엔 예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3,900억 원, 약 3억 달러를 투입했죠. 밀어붙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4,800만 달러를 썼지만 40%도 완성 못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자네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국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알았네. 더 연구해보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로버트가 다가왔어요. 자네, 진지한 건가? 뭐가요? 한국 모델 따라 하자는 거? 연구해볼 가치는 있죠. 근데 또 연구만 하다 끝내선 안 됩니다. 이번에는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우연일 뿐이야. 그게 미국에서 통할 리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실로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청계천의 사계절이 지나갔어요. 봄엔 벚꽃이 피고, 여름엔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엔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절마다 그곳을 찾았어요. 웃고, 걷고, 쉬었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노인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여기가 지옥이었죠. 냄새가 지독했어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입니다. 매일 산책 나와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용커스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소밀리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다니죠. 다음 날, 저는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 직항편이 있었습니다. 14시간. 출장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가 실패한 도시, 그들이 성공한 도시. 그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출장 승인을 받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은 아직 어둠 속이었어요. 하지만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죠. 기사님이 물었어요. 관광이세요? 네, 청계천 보러 왔습니다. 아, 외국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거기 정말 좋아요. 저도 자주 가거든요. 창밖으론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용커스의 50배 규모라는 게 실감났죠. 이런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하천을 복원했다고?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다 왔습니다.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빌딩이었어요. 그 사이로 계단이 보였죠.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맑은 물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물결이 반짝였죠. 물속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피라미와 잉어가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있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콘크리트 정글 한가운데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물 위를 스치며 우아하게 날개짓하더니 돌 위에 앉았죠.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서울시 환경보건 담당 김도윤입니다. 아, 박사님. 이메일 공문 협조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청계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이 청계천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지만 당시엔 전쟁이었죠. 전쟁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발표했을 때 말입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30여 개의 상인단체가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겐 삶이자 생계터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요? 네. 다 굶어 죽일 셈이냐고 했죠. 교통 대란이 온다고. 경제 손실이 3조 원은 넘을 거라고 했어요. 김 박사가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행정 낭비라는 비판도 쏟아졌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들끓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도심의 동맥을 끊는 자살행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고가도로가 있었던 자리를 올려다봤어요. 저기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걸 철거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교통 시뮬레이션을 50번도 넘게 했죠. 50번이요? 네. 정말로 교통 대란이 올지 안 올지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 시위도 매일 있었어요. 상인들은 거리로 나왔죠. 김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언론도 연일 반대 기사를 냈어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0% 넘었죠. 그런데도 진행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박사가 물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40년 동안 콘크리트 밑에서 썩고 있었거든요. 저는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맑았어요. 공사는 2003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미 조사하셨겠지만 68만 톤의 폐자재를 철거했죠. 하루 평균 5,000명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2년 9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김 박사가 다리 아래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게 2005년 10월입니다. 그때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정말 물이 맑아질까? 교통은 괜찮을까?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속을 봤어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조류도 6종에서 36종으로 늘었어요. 김 박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백로 보이시죠?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요? 네. 황조롱이, 수달, 외가리도 나타났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천연기념물이라니요. 식물도 430종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기온도 3.3도에서 5.9도까지 떨어졌죠. 그 정도나요? 네. 대기오염도 35% 감소했어요. 저는 공책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모든 게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교통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어요. 차량 정체가 25% 감소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대중교통도 발전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권은요? 처음 반대했던 상인들, 기억나시죠? 네. 청계천이 복원되자 매출이 2.8배 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청계천이 관광 명소가 됐거든요. 김 박사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하루 평균 6만 명이 찾아와요. 누적 방문객이 2억 명 넘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반대의 여론이 결국 틀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반대한 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변화가 무서웠던 거죠. 당연해요. 하지만 결국 성공했네요. 우린 하천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의 신념을 살린 겁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빛났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신념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도시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요. 언젠가는 꼭 살려야 하잖아요. 김 박사가 물을 바라봤어요. 그때 백로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장엄했어요. 저 새를 보세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도시에 없었던 생명이에요. 저는 백로를 따라 시선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기 와요. 이곳이 집이 됐거든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가 한 일을 세계가 알아줘서 기쁩니다.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더 필요한 자료나 참고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돌아서는데 한 노인이 청계천을 걷고 있었어요.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였죠. 할아버지, 여기 물고기 있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예전엔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에요. 세대를 잇는 기억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끊고 미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과거를 살려서 미래로 이어간 겁니다. 저는 청계천을 천천히 걸었어요. 물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웃었죠. 이곳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전답사였던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환경청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벽엔 여전히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족쇄였죠. 회의 테이블엔 제임스 국장을 비롯해 5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국 청계천 복원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간부 중 한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사님, 우리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간부가 서류를 펼쳤어요. 잠깐만요. 청계천은 천이잖아요. 하천, 스트림. 그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밀리버는 리버입니다. 강이죠. 청계천은 원래 물이 안 흘러요. 한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인공 순환시키는 곳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근본부터 다른데 뭘 배우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론 다릅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심 구간을 보십시오. 소밀리버 도심 복개 구간 사진을 띄웠어요. 이 구간은 40년 전 복개됐습니다.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였죠. 다음 사진은 내부 조사 자료였습니다.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지만 여기서 정체됩니다. 하수관이 연결돼 있어요. 빗물과 오염수가 혼합되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였어요. 용존산소 2.3ppm. 생물이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장균 수치는 기준치의 80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단순히 복개 구조물만 제거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인 오염수만 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청계천의 수질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이 한강물을 하루 12만 톤 펌프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수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상류의 깨끗한 물을 정체 구간으로 순환시켜야 해요. 복개만 벗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썩은 물은 그대로니까요. 제임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청계천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펌프 순환 시스템으로 수질을 4단계에서 1단계로 개선했죠. 우리도 상류 취수 지점을 정하고 정체 구간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청계천은 3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그보다 적을 겁니다.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규모나 행정체계는 우리와 다르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공사 당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고가도로가 하천을 덮고 있었어요. 그 밑으로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죠. 이게 복원 전 청계천입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40년 동안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었어요. 복원을 발표했을 때 230여 단체가 반대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교통대란이 온다고 했죠. 저는 당시 신문 헤드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손실 3조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행정 낭비, 도심 자살행위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랑 똑같네. 맞습니다. 당시 한국도 지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프였어요. 복원 반대,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기득권의 반발을 뚫고 시민의 불안을 설득하고 결국 실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중장비들이 콘크리트를 부수고 있었어요. 하루 평균 5,000명이 투입됐습니다. 68만 톤의 폐자재를 철거했죠. 2년 9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복원 후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그리고 단 2년 9개월 만에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펌프 기술이 아닙니다. 시선을 들어 모두를 바라봤어요. 반대를 뚫고 시민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결단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회의만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3년 만에 행동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네. 자네 의견은 들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15년도 모자랍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가 회의실을 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부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천과 강이 다르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로 남아 프로젝터를 끄고 있을 때 청계천의 맑은 물이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복도로 나오는 길, 창밖으로 소밀리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회색 콘크리트에 갇혀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오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역사가 우리를 가르칠 거라고요. 한국은 이미 그 교훈을 세계에 남겼습니다. 천이든 강이든 문제는 같았어요. 도시 속에서 물길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해답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됐느냐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외면당한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어요. 책상 위엔 청계천 기술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한강 취수 펌프 시스템. 하루 12만 톤 순환 방식. 수질 정화 및 유지 관리.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복원이 큰 변화를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어요. 작은 복원이라고? 우리는 항상 큰 계획만 세웠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단계적으로 시작했고, 그게 도시 전체로 확산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작게 시작해보자. 차를 몰고 소밀리버 폐쇄 구간으로 향했어요. 예산이 끊긴 지 6개월째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복개 구조물 아래로 물이 고여 있었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도시의 심장을 되살렸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럼 나도 이 도시의 맥박을 느껴보자. 그날부터 비공식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동료 3명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메리, 톰, 그리고 데이비드였습니다. 우리도 돕고 싶어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야. 예산도 없고. 알아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톰이 삽을 들었어요. 우리는 작은 구간의 복개 구조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2시간씩이었어요. 메리가 수질을 측정했어요. 용존산소 2.1ppm이에요. 거의 죽은 물이죠. 상류물은 어때? 깨끗해요. 7.5ppm입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상류물을 여기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물었어요. 청계천처럼요? 메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작은 규모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류 200m 지점에서 취수하고 정체 구간으로 순환시키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메리가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소밀리버를 살리는 작은 시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요? 저도 도울게요. 주말에 갈게요. 다음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7명이 찾아온 거예요. 기사 봤어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공식이에요. 괜찮아요.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걸 우리도 보고 싶거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15명이 함께 일했어요. 복개 구조물 일부를 조심스럽게 열고 정체된 물을 퍼냈습니다. 임시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상류 취수 지점에서 호스를 연결했죠. 작은 펌프 하나를 구했습니다. 중고 장비였지만 작동했어요. 시작합니다. 메리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르릉. 낮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파이프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 상류에 맑은 물이 흘러나왔어요. 정체됐던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다. 누군가 외쳤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환되는 물이 정체 구간을 조금씩 정화했습니다. 메리가 수질을 다시 측정했어요. 용존산소 5.2ppm으로 올랐어요. 정말? 네, 물이 살아나고 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을 땐 3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돌을 나르고 수로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냈어요. 시민들이 되살리는 소밀리버.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그곳에 나갔어요. 빗속에서 물길을 바라봤습니다. 탁했던 물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수면에 동그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왔습니다. 새 한 마리였어요. 물 위에 사뿐히 앉더니 머리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새가 이곳에 온 겁니다. 생명이 돌아온 거였죠.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의 시작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죽어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와 썩은 물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류의 맑은 물이 순환하고 새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저는 청계천을 떠올렸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의 말이 귀에 들렸어요. 작은 복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결심,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에게 보냈어요. 생명이 돌아왔어. 청계천 방식이 통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주말에 다 같이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빗속에 서서 물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길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천과 강은 달라도 물을 살리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길을 저도 걷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우리 프로젝트를 보도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지역 신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식 복원 모델, 미국에서도 통했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와 시민들이 웃고 있었어요. 새가 물 위를 나는 모습도 함께 실렸죠.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SNS에서 용커스의 청계천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이런 게 필요해. 한국이 먼저 했구나. 대단하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기적.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줄은요. 며칠 뒤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시장님도 기사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공식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메리와 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겠대. 정말요? 드디어. 우리는 손뼉을 쳤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시의회 예산 심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환경보건 안건이 상정됐죠. 의원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소밀리버 복원 추가 예산안 150만 달러. 다른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시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환경보건은 나중 문제죠. 더 시급한 게 많습니다. 목소리들이 오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청계천 모델이라고요? 그건 한국 얘기잖아요. 우리랑 상황이 다른데 왜 남의 나라 흉내를 냅니까? 세금으로 외국 실험하는 겁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3개 올라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7개였어요. 부결됩니다. 의장의 망치가 탁자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미화 사업은 예산 지원 불가. 미화 사업이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다음 날 언론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모델 논란 일파만파. 한 방송사 헤드라인이었어요. 평론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외국 흉내내는 건가요? 미국의 독자적 모델은 어디 갔습니까? 다른 전문가도 가세했어요. 천과 강은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데 왜 따라하죠? 도시재생쇼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죠. 댓글창이 갈렸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세금 낭비 맞아. 중단해야 해. 아니야. 계속 밀고 나가야지. 저는 화면을 끄고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소밀리버가 보였어요. 우리가 복원한 구간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빛이 탁해 보였어요. 저는 급히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물이 정말 탁해져 있었어요. 순환 시스템이 멈춘 겁니다. 왜지? 메리가 펌프를 확인했어요. 전기가 차단됐어요. 누가 끄는 거야? 시에서요. 예산 삭감되면서 비공식 장비 사용 금지 통보가 왔대요. 메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만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상류물 순환이 끊기자 다시 정체수가 됐습니다.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물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게 순환되던 물이 점점 탁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떠나버린 거였죠. 도시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청계천이 떠올랐어요. 김도윤 박사님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청계천도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산 논란, 정치적 갈등, 모든 게 우릴 막았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반대 여론 60%, 230여 단체의 시위. 경제 손실 3조 원이라는 비난. 모든 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2년 9개월 동안 밀고 나갔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물은 다시 탁해졌지만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계천도 수없이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이 있었으니까요. 순환 시스템은 멈췄지만 사람의 의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계천이 가르쳐준 것이었죠. 예산이 끊긴 지 2달째였습니다. 소밀리버는 다시 회색빛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순환 시스템이 멈추자 물이 다시 정체됐죠. 용존 산소가 떨어지고 악취가 났습니다. 잡초가 자라나고 돌 사이엔 이끼가 꼈어요. 저는 매일 그곳을 지나며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나도 그들처럼 멈춘 건가? 한 달 동안 만든 희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고통이었어요. 시민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뭘 어떡해요. 한 자원봉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무실에선 아무도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취급이었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밀리버에 나갔을 때
누군가 서 있었어요. 1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자원봉사했던 분들이었죠. 박사님. 한 중년 남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여성 한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예산이 끊겼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다른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이 한국에서 배운 거, 우리도 봤어요. 청계천도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원이 없어요. 순환 펌프도 못 돌리고. 그때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시 환경청의 메리였습니다. 박사님, 이거 봐요. 메리가 낡은 펌프를 가리켰어요. 이건 시에서 이미 폐기 예정인 장비예요. 그럼 못 쓰는 거잖아. 아니요. 수동 모드로 전환하면 아직 작동해요. 메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발전기만 연결하면 돼요. 하지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폐기 예정 장비를 재활용하는 거니까요. 메리가 웃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좋아요. 해봅시다. 제 말이 끝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리가 펌프를 점검하고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남성 몇 명이 발전기를 가져왔어요. 여성들은 상류 취수 지점을 정리했죠.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파이프를 나르고 연결 부위를 청소했어요. 상류 취수관 연결 완료. 톰이 소리쳤어요. 정체 구간 배출구도 준비됐어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펌프만 돌리면 돼요. 메리가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녀 옆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사님, 같이 올려요. 메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함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우르릉. 낮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5분쯤 지나자 파이프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 상류에 맑은 물이 흘러나왔어요. 정체됐던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탁한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일했어요. 순환 시스템을 정비하고 배출구를 조정하고 수질을 측정했습니다. 1시간마다 탁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상류의 맑은 물이 계속 유입됐죠. 봉사자 중 한 분이 묘목을 가져왔어요. 집에 있던 건데 여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버드나무였어요.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면 그늘을 만들 겁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물은 여전히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에 띄게 맑아지고 있었어요. 메리가 수질을 측정했습니다. 용존산소 4.8ppm이요. 정말? 네.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맑아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아 물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물은 점점 더 맑아졌어요. 시민들은 매일 와서 순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예요.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지역 신문에서 다시 취재를 나왔어요. 시민이 살린 소밀리버. 헤드라인이 그랬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시민들이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함께 했을 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물가에 서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청계천이 떠올랐습니다. 김도윤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시민 3천여 명이 청계천 감시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리더십이 시작했고 시민이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어요.
도시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였죠. 한국의 청계천도 그랬어요. 서울시가 결단했지만 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 여기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뉴스가 전국으로 퍼졌어요. 용커스의 기적, 시민이 만든 도시재생. 방송마다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청계천 정신이 미국에 왔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청계천의 정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원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임스 국장이었어요. 회의실로 오게. 좋은 소식이야.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시장실 대표, 환경청 간부들, 그리고 그라운드워크 허드슨밸리 대표까지요. 앉게. 제임스 국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소밀리버 복원 프로젝트 페이지 4. 표지에 적힌 글자였죠. 시의회에서 26년도 예산을 최종 승인했네. 제임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150만 달러야.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입니까? 시민들 반응이 압도적이었어. 언론도 전폭 지지하고. 시장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가 작은 구간에서 증명했잖아. 이제 공식화할 때가 됐네. 그라운드워크 대표가 서류를 넘겼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 청계천 복원 모델을 공식 프레임워크로 채택합니다. 공식 프레임워크요? 네. 한국의 방식을 미국 표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 서울시와 화상회의를 잡았네. 제임스 국장이 말했어요. 기술 자문을 공식 요청할 거야.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자네가 주도해야지. 일주일 뒤 회의실 스크린에 서울시청이 떴습니다. 김도윤 박사님과 서울시 환경보건팀 4명이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용커스시에서 공식 요청드립니다. 제임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모델을 저희 프레임워크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화면 속 서울시 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꺼이 도와드리죠. 김 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설계 도면, 기술 매뉴얼,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메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도시 생태 복원은 인류 공동의 과제니까요. 서울시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성공했으니 세계와 나누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화상회의가 이어졌어요. 지하수 재활용 시스템, 수질 관리, 생태 모니터링. 서울시 팀은 모든 걸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김 박사님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죠. 청계천엔 시민감시단 3,000명이 있습니다. 3,000명이요? 톰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네. 매주 하천 생태를 점검하고 수질을 확인하죠.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군요. 저는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입니다. 김 박사님이 웃었어요.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 지키는 것도 사람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용커스 시청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시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밀리버 복원 프로젝트 페이즈 4는 서울 청계천 복원 모델을 공식 프레임워크로 채택합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이 계속 말했어요. 먼저 폐쇄됐던 200m 구간을 개방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된 곳이죠. 이제 다시 숨 쉬게 될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한국 모델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폐쇄 구간 개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5년 동안 철조망으로 막혀 있던 곳이었어요. 중장비가 들어가 펜스를 걷어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모였어요. 주말마다 10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죠.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고르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0m 구간이 드러났어요. 콘크리트 수로가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물 없이 방치됐던 곳이었죠. 여기에 물이 다시 흐를 겁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말했어요. 서울 청계천처럼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환경학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밀리버 사례를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메일 내용이었어요. 저는 제임스 국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가보게. 세계에 알려야지. 저는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제환경학회장엔 30여 개국에서 온 도시 계획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소밀리버 복원 서울 청계천 모델의 적용 사례. 제목이 스크린에 떴어요.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주 용커스시에서 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17년 동안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서울 청계천이었습니다. 2003년 서울은 세계에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청중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40년 묻혀있던 하천을 2년 9개월 만에 복원했죠. 다음 슬라이드는 용커스의 과거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에 갇힌 소밀리버. 우리는 17년 동안 40%도 완성 못했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어요. 그러다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US EPA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전 세계 500건 중 완전 성공은 단 3건. 그중 수도 도심 복원은 서울이 유일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청계천 사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결단을,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요. 다음은 용커스 시민들이 함께 일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작은 구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없었지만 시민이 있었죠. 물이 다시 흐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서울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2026년 1월부터 용커스시는 청계천 모델을 공식 프레임워크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2027년 완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이 보여준 길을 이제 세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 후 여러 나라 계획자들이 다가왔어요.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파리에서 온 여성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울시에도 연결해 드릴게요. 토론토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도 청계천을 연구 중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먼저 길을 열어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멜버른에서 온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발표를 듣고 확신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켜자 메리에게서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폐쇄 구간에서 시민들이 땅을 고르는 모습이었어요. 박사님, 오늘도 수십 명이 나왔어요.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05년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뉴욕으로, 그리고 전 세계 도시로 흘러갔죠. 대한민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날, 세계는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청계천은 이제 한국의 자랑을 넘어 인류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세계를 가르친 역사,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은 국경을 넘어 흐르고 한국의 정신도 그렇게 흐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